오늘도 미국 주식이 답이다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이 더 기대되는 주식 시리즈 1, 2편에 이어 2025년을 위한 대표 ETF 5가지를 소개합니다. ETF는 투자자들에게 있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성장 투자자든 배당 투자자든 포트폴리오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ETF는 단일 종목 투자보다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도 특정 지수나 섹터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추종할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포트폴리오의 약 20%를 ETF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는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잘 알려진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포트폴리오의 상단에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S&P 500 ETF 하나쯤은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은 제외하겠습니다. 오늘 5개의 ETF를 공개하기에 앞서 꾸준히 이런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ETF는 바로 SCHG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ETF인데요. 제가 성장주 투자의 필수템이라고 생각하는 펀드입니다. SCHG는 현재 약 37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 초점은 대형 성장주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SCHG는 거의 40%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에서 대형 성장주들은 2025년에도 다시 한번 좋은 환경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ETF의 섹터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기술 섹터 약 51%, 통신 서비스 섹터 약 14%, 소비재 섹터 약 13%, 헬스케어 섹터 약 9%, 금융 섹터 약 6%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기술주를 좋아하고 해당 섹터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다면 SCHG는 기술 쪽 비중이 너무 늘어나는 구성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SCHG의 상위 10개 보유 종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애플, 엔비디아, 마소, 아마존, 메타, 테슬라, 구글 등 쟁쟁한 대형 빅테크들입니다. 최근 급부상한 브로드컴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라이릴리까지 들어있어 든든합니다. 상위 10개 종목이 펀드 전체의 약 61%를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ETF 전체적으로는 229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S&P 500 상위 기업들과 겹치는 종목이 많지만 이 종목들의 노출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대형 기술주와 메가캡 기업들에 대한 노출을 원한다면 SCHG는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비용 면에서도 매우 매력적인데요. 0.04%의 낮은 운용 수수료가 큰 장점으로 수수료 대비 효율성이 뛰어난 펀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ETF는 바로 SCHD입니다. 이 ETF는 배당주 투자의 필수템이라고 생각하는 펀드인데요. SCHD는 고배당 ETF와 비교해도 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률 역시 대부분의 배당 성장 ETF 대비 더 빠릅니다. 뿐만 아니라 SCHD는 기술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훌륭한 보완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65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초점은 대형 가치주와 배당주에 맞춰져 있습니다. SCHD는 지난 12개월 동안 약 6% 이상 상승했으며 이는 최근의 하락장으로 다소 주춤한 수치입니다. 2023년 8월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으니 진입 기회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 적기일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SCHD의 주요 섹터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섹터 약 20%, 헬스케어 섹터 약 17%, 필수 소비재 섹터 약 14%, 에너지 섹터 약 12%, 산업재 섹터 약 12% 등이고 기술 섹터의 비중은
단 10% 정도에 불과하며 통신 서비스 섹터는 5%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SCHD는 기술주 중심으로 치우친 포트폴리오를 더 균형감 있게 만들어줄 보완제로 이상적인 것입니다. 상위 10개 보유 종목을 살펴보면 화이자, 에브비, 코카콜라, 시스코, 블랙록, 제약회사인 BMS, 또 반도체 회사인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펩시, 로키드 마틴과 암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이 펀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며 ETF 전체적으로는 103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CHD 역시 0.06%라는 낮은 운용 수수료를 자랑하며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뛰어난 펀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ETF는 IJR입니다. 소형주 섹터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성장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위험과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형주 섹터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들이 소형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IJR은 87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며 소형주에 초점을 맞춘 ETF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약 8%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최근 하락장의 여파로 역시 상승폭이 일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세장인 시장에서는 소형주들이 더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지난 몇 년간 대형 기술주들의 시장 주도에 밀려 소형주는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시대를 맞아 소형주 섹터는 오랜 침체를 뒤로하고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IJR의 주요 섹터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 섹터 약 17%, 금융 섹터 약 17%, 소비재 섹터 약 15%, 기술 섹터 약 13%, 헬스케어 약 11% 등입니다. 소형주는 다양한 섹터에 걸쳐 분포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포함되는데요. 블랙록이 운용하는 국채머니마켓 펀드인 XTSLA 비중이 제일 크고 라이프스타일 글로벌 리테일 회사인 베스앤드바디웍스, 의료기기와 치료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인 글라우코스, 알래스카 항공그룹, 인력경영 컨설팅 전문기업 로버트하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TF 전체적으로는 612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은 단 6.6%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IJR이 소형주 섹터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JR은 비용 면에서도 매력적인데요. SCHD와 마찬가지로 0.06%라는 낮은 운용 수수료를 갖고 있어 역시 비용과 효율성이 뛰어난 펀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ETF는 XLU입니다. 이 ETF는 전력, 가스, 물 공급 등 필수 서비스 산업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고 있으며 역시 트럼프 시대를 맞아 2025년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투자 옵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유틸리티 섹터는 3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AI와의 연관성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유틸리티 섹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AI와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는 공통적으로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이 점에서 XLU가 돋보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XLU는 약 18% 상승하였는데요. 역시 최근 하락장의 영향을 받아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XLU의 상위 10개 보유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넥스테라 에너지, 서던 컴퍼니, 듀크 에너지, 샘프라, 비스트라, PG&E 코퍼레이션 등입니다. 상위 10개 보유 종목이 펀드 전체의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ETF 전체적으로는 34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XLU 역시 비교적 낮은 운용 수수료를 자랑하며 0.09%의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옵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ETF는 IHAK iHack입니다. 사이버 보안은 제가 2025년을 바라보며 가장 주목하는 테마 중 하나인데요. 저는 사이버 보안이 AI에 비례하여 대규모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에는 다양한 사이버 보안 ETF가 있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iHack입니다. 이 펀드는 현재 약 9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 초점은 사이버 보안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펀드는 지난 12개월 동안 약 8% 상승했습니다. 역시 최근 하락장의 여파로 상승폭이 일부 줄어든 상태입니다. 사이버 보안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오늘날 모든 비즈니스는 사이버 보안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이버 위협은 점점 더 정교해질 것이며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조직이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iHack 섹터 구성은 매우 단순한데요. 대부분의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기술 섹터에 속해 있으며 약 3.7% 정도의 기업만이 산업재 섹터로 분류됩니다. 상위 10개 보유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액톤 테크놀로지, 사이버아크, 주니퍼 네트웍스, 포티넷,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옥타 등입니다. iHack은 총 46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종목이 펀드 전체의 약 41%를 차지합니다. iHack은 오늘 소개하는 ETF들 중 가장 높은 운용 수수료를 가지고 있지만 사이버 보안 ETF들 사이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0.47%입니다. 다소 고가이지만 iHack은 사이버 보안이라는 확실한 테마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을 위한 5개의 대표 ETF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ETF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개별 주식의 성장 잠재력을 직접적으로 누리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더라도 ETF 내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TF는 안정성과 다각화를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만 개별 주식의 급격한 성장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약간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각 ETF는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의 최종 결정권은 여러분의 몫이며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판단이 필수라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